안녕하세요. 윤조아입니다. 저는 발달 장애가 있는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녀의 뇌 신경 발달을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교육치료사라서 아이에게 중요한 4단계 운동 발달을 완성하도록 돕는 기본적인 개념과 이것이 아이의 두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항상 명심하실 것은 어떤 치료법이라도 꾸준히 아이를 격려하고 또 꾸준히 시행할 때만 성공적인 결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작아 보이지만 아이가 만들어내는 모든 성과를 추가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니 날마다 아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훈련해 주시고 잊지 말고 아이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신경발달 접근법으로 지속적으로 아이와 훈련하면서 아이가 이룬 작은 성공들을 함께 축하할 때 놀라운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훈련들을 다 따라서 하더라도 여전히 아이와 날마다 씨름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양말과 바지 입기에 대해 불편하나요? 몸이 어디에 닿거나 부딪혔을 때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나요? 목욕 시간이 하루 종에서 최악의 시간인가요? 물이 너무 뜨겁다고 아니면 너무 차갑다고 과민하게 불편하나요? 혹은 그 반대로 아이에게 어떤 자극이 들어와도 아이가 불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보는 대로 다 만지고 잡고 손댄 물건은 모두 망가뜨려 버립니다. 계속 소파에서 뛰고 가구 위로 올라가거나 맴돌리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충돌시키며 놀다가 결국 장난감 대부분이 고장나 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이의 표현은 모두 감각통합 장애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감각통합이란 아이가 받아들인 감각 정보를 뇌에서 처리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감각통합에 장애가 있으면 아이가 받아들이는 감각적 느낌들이 뇌에서 적절하게 접수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이는 어떤 감각을 느낄 때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감수성이 초하 또는 고조되는 등의 반응을 합니다. 이는 특정한 감각을 느끼는 것을 혐오하거나 어떤 특정한 감각을 과도하게 갈망하는 감각 굶주림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복합적인 감각 장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아들은 감각 과민 반응과 감각 저하 반응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목욕할 때 물의 온도에 아주 예민하고 물이 몸에 닿는 것에 대해 지나친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몸에 닿으면 간지럽게 느낍니다. 동시에 제 아들은 감각 굶주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손가락을 움직이며 무엇인가를 만지며 원하는 감각 자극을 충족하기 위해 온 신경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물건과 사람의 손을 쥐고 만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들에게 손을 엉덩이 밑에 깔고 앉게 해서 손이 계속 눌림 자극을 받게 합니다. 그렇게 손에 적당한 무게 감각이 느껴질 때 감각 자극이 충족되어 산만한 행동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의 1차적 학습 방법은 바로 감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는 감각을 느끼기 위한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 몸에는 5개의 감각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청각, 시각, 촉각, 미각, 그리고 후각입니다. 하지만 6번째 감각이 있습니다. 몸의 움직임이나 극렬 감각, 그리고空중에서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자기 수용 감각, 영어로 proprioception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는 이러한 감각들에 대해 과도한 민감성이 있거나 아니면 한 가지 이상의 감각 요구 부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제 아들의 경우 촉감에 민감하지만 동시에 자기 수용 감각은 저해되어 있어서 다른 신체 부위와 연결된 손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이 감각을 채우려는 요구도 강합니다. 그래서 손을 많이 움직이면서 감각을 찾아다니지요. 감각 요구는 겉배 채워져 있는 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겉배 물이 적당히 잘 채워진 상태가 아이에게 안전적인 상태라면 어떤 감각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하는 아이는 이미 감각 겉배 물이 가득 찼거나 넘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 자극이 조금만 뇌에 들어와도 감각컵에서 물이 넘쳐 흘러서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의 감각컵은 물이 좁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는 계속 감각에 굶주려서 감각 자극을 뇌에 놓기 위해 계속 만지고 뛰고 어떤 때는 무엇이든지 매달려서 하늘을 날리기도 하지요. 아이의 태도를 온화하게 하고 어떤 일에 집중하도록 하려면 아이의 감각컵이 적당량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할 일은 아이를 잘 관찰해서 일단 아이의 감각적 요구, 즉 아이의 감각컵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알맞는 적당한 양의 감각 자극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는 아이에게 필요한 감각 정보를 하나씩 조절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한 방법들은 통해 아이는 서서히 뇌에서 감각 정보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이에 적절한 반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들께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내 아이의 감각컵이 어떤 상태인지 찾아내는 겁니다. 어떤 감각이 아이의 감각컵을 넘치게 해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지, 혹시 아이가 감각 굶주림이 있어서 필요한 감각 자극을 계속 요구적으로 찾고 자기 감각컵을 채워놓기 위해 여기저기 산만하게 몸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아닌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관찰하시는 것은 아이가 무엇을 만지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온도에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네를 타거나 핑핑 돌리기를 좋아하나요? 진공청소기 같은 큰 소음에 민감하거나 혐오하는 반응을 보이나요? 감각 자극에 대한 아이의 또 다른 반응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잘 관찰해 보세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부모님 중에는 벌써 내 아이의 감각적인 요구, 즉 감각컵이 어떤 상태인지 이미 머릿속에 그려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다음에는 아이의 감각 문제에 대해 부모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더 깊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를 통해 감각 통합에 관련한 또 자세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구체적으로 나눌 내용들입니다. 양질의 자극과 시막 자극과 청각 처리와 시각 처리와 흔들기와 전종 자극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모두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강해지고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제 대신 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잊지 마시고 아래 구독 신청 또 눌러주세요.